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마지막 수단인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제와 민생 파급 효과를 고려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위중증 누적 환자도 226명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배정을 위해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 3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만 명 이상 줄어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실업률도 3.4%로 상승했습니다. 미 FDA 자문위원회가 모더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권고를 내놓으면서 이번 주 최종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백신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평가회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2도까지 내려가는 등 사흘째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1,078명이 늘어서 지난 13일 이후 두 번째 1,000명대입니다. 1,000명 안팎 확진 추세가 이어지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은 12명 늘어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누적 612명이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21명 늘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중증 누적은 22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환자만 놓고 보면 1,054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에서만 757명이 확진됐고 이외 전북 75명, 부산 41명, 충남 35명 등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지원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미리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수도권은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김아림 선수가 경기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 속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섭게 늘고 있는 확진자 숫자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마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을 폐쇄하고 주민의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독일은 우리나라의 2.5단계와 3단계 사이 정도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식당은 배달만 허용하고 주점과 호텔, 헬스장, 공연장 등은 영업을 중단시킨 겁니다. 다만 학교와 교회에 대해선 성탄절 등을 고려해 인원 제한만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웃돌면서 감염률이 유럽 내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뒤늦게 마트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다음 달 중순까지 중단토록 했습니다.
Ich hätte mir auch gewünscht, dass die leichteren Maßnahmen eine bessere Wirkung entfaltet hätten. Wir haben ja hier gesessen und haben gesagt, wir brauchen 70% oder 75% Kontaktreduzierung. Wir hatten in den besten Fällen nur 40% erreicht.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학교는 물론 결혼식장과 백화점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식당 등 상점들은 심야 영업만 제한돼 대인 접촉 가능성은 여전한 데다 이동 제한이나 재택 근무에 대한 이렇다 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5인 미만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3단계 플러스 알파가 될지 3단계 마이너스 알파가 될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계절적 특성과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라는 점을 생각하면 3단계 격상으로도 확산세를 막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외출할 때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한 프랑스나 지역 간 이동을 막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움직임 자체를 막아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3단계 올려도 드라마틱하게 100명, 50명대까지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어서 락다운이나 스테이 애홈까지 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텐데 그거에 대한 단계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건 곤란에 빠질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최근 확진 규모를 이끈 집단 감염 사례로 교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달에만 500명 넘게 확진됐는데 교회가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뭘까요?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교회와 관련해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68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당진시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4명이 됐고 광주에서도 교회 집단 감염으로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달 환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12월 이후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하여 12월 14일 현재 5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 환기를 잘하지 않거나 합창 연습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에 그대로 노출돼 감염 위험이 커진 겁니다.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되었는데 합창 연습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행사 후에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예배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20명 이내로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게 처음 투여됩니다. 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데 따른 것으로 조건부 승인 이전 일부 코로나19 환자에게 먼저 투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지난 11일 식약처가 승인해서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 외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되면서 백신 기업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생 바이오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동안 기존의 백신 강자들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세계 백신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타이틀은 미국의 대형 제약사 화이자가 거머쥐었지만 시장은 신생기업 모더나에 더 열광했습니다. 두 기업의 백신 모두 mRNA 방식이지만 모더나 백신이 보관 온도에서 화이자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실제 주가에 큰 변동이 없는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연초 대비 주가가 7배나 오르며 전통의 백신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온테크도 단번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전통의 백신 기업인 GSK와 사노피는
공동으로 단백질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독감 백신에 적용된 기술을 응용해 효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까지 상용화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노피와 GSK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GSK에서 가지고 있는 백신 보조제 아주번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상 결과,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당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로 신생기업이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단숨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처음 상용화된 mRNA 방식의 백신이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코로나19가 백신 시장과 기업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팬데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만들고 전문가가 검수하는 자사 오픈 사전에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뜻하는 팬데믹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언택트로 네이버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 새로운 소비 경향이라는 의미로 등재됐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어사전이 신조어를 바로바로 반영하기에는 개정 절차가 좀 늦다 보니 오픈 사전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순위권에 올라온 게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역량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3월 이후 9개월 연속 줄어서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월에서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간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39만 2천 명, 10월 42만 1,000명 감소와 비교해서 감소폭은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11월 기준으로 2004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첫 임원 인사를 통해서 정의성 회장 체제로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로봇과 도심 항공형 모빌리티 등을 맡은 핵심 인물이 대거 승진하면서 관련 사업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20년 만에 총수 교체를 단행한 현대차그룹. 첫 임원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정의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사업 분야 핵심 리더가 전면에 배치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나사 출신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을 이끌어온 신재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로봇 연구를 담당하는 현동진 실장이 새로 상무가 됐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을 맡은 김세훈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의 세대 교체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 현대차 그룹의 신사업들의 주요 인물을 선임한 것도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신사업과 신기술 관련 승진자는 전체 승진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항공기와 로봇, 수소차 중심의 현대차의 미래 사업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가 한 50%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가 프라이빗 에어 비클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사재 2천억 원까지 투자해 로봇계로 유명한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가신그룹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은 고문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전북 임실 유경 닭 농장과 경북 구미 육개 농장, 충남 천안 체험 농장의 관상용 거미가 모두 고병환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세 곳 농가가 확진되면서 AI가 전염된 농가는 16곳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해당 농장 닭과 오리, 거위를 예방적 매몰 처분을 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처를 했습니다. 해당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도 예방적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 안의 가금 농장은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2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등 사흘째 강력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의 기온이 영하 24.6도까지 곤두박질했고 공식 기록으로는 철원이 영하 18.8도, 충북 제천이 영하 18.2도로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전주 0도 등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만 내륙은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돼 산불 등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EU도 영내 국민들에게 서둘러 접종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옥 기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면 봉쇄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내 백신 접종을 위한 관련 절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식품의약청 EM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특별회의를 오는 2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29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백신 사용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회의를 8일 앞당긴 것입니다. Prüfung, eine ordentliche Zulassung und gleichzeitig eine zügige Prüfung. Unsere nationalen Behörden unterstützen bestmöglich, wie andere auch, die europäischen Behörden. Ziel ist, eine Zulassung noch vor Weihnachten zu erreichen. Zum Jahreswechsel wollen wir in Deutschland mit dem Impfen beginnen, noch vor dem Jahreswechsel. EMA는 EU 내 의약품의 평가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EMA가 새 의약품에 대한 권고를 내리면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EMA가 긍정적인 권고를 내리면 EU 집행위의 화이자 백신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로이터 등 일부 매체는 EMA가 오는 23일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적어도 올해 안에 영내 국가들이 동시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EU도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의문과 불신은 여전합니다. 브라질 당국은 중국의 백신 승인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탈리아 국민의 43%는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 6월 어떤 기준으로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00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달 초 시찰단을 중국 백신 공장에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 브라질에서는 중국산 백신의 승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중국 성향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중국산 백신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그의 정적인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내년 1월 25일부터 중국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는 낮은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제조 국가별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과 영국은 70%대, 러시아 60%, 중국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브라질은 내년 3월쯤 접종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Nossa expectativa é liberar as vacinas finais de fevereiro, no melhor cenário,
para que em março o programa possa distribuir. 유럽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 국민의 43%는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모나 가톨릭대의 여론조사 결과 16%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7%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57%였습니다. 10명 중 4명은 코로나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층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고 반면 60대 이상 고령자는 75%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의원 5명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됐다고 벼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된 뒤 회복됐다가 다시 걸렸다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의원들이 첫 감염 때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또 전체 재적 의원 450명 가운데 코로나19를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의원은 모두 157명이라며 이번 주에도 11명의 의원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폐혈증이란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보이는 병을 말합니다. 중환자의 30% 정도가 폐혈증을 앓고 있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 7시간 안에 폐혈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퀸탄 액트릭스의 권성훈 대표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